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오늘은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3장의 명제 논리와 관련된 내용 중 부정 말고 나머지 명제 연결사가 어떤 추론 규칙을 갖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부정만 다뤘는데 오늘은 연원, 그 다음에 선원, 함의, 동등까지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원이란 게 뭐냐면, 일단 연은 여기에서 이따을 연자를 쓰고 있는 한자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연이어서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확인해보니까, 예, 그게 맞아요. 이따을 연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제를 연속해서 썼다는 의미이고, 한자어 자체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njunction이라고도 하고 logical and라고도 합니다. 논리적 and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and로 이해하실 수 있고 논리 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logical product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왜 이것을 논리곱이라고 부르는지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용어는 그렇게 자주 안 쓸 거니까. 근데 제가 논리곱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연원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원은 and, 그리고 라는 의미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린에서는 영어로 and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고 기호는 유니코드, 이 기호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까먹었는데 유니코드 기호예요. 저거는 알파벳 V를 위아래로 반전한 모양의 기호이긴 한데 저 기호를 뭐라고 하는지 저도 약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그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편집기에서는 역 빗금표를 쓴 다음에 and를 쓰시면 돼요. 네, 제가 사용하는 편집기에서는 그냥 AN까지만 써도 이 연원 기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고 뜻은 뭐냐면 PQ가 명제로 주어져 있을 때 P and Q는 P이고 Q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제 P도 참이고 명제 Q도 참이란 뜻이에요. 두 명제 모두 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합성 명제, 이 복합 명제가 참이 되려면 P도 참이어야 하고 Q도 참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입 규칙은 아마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P와 Q에서 P and Q가 도출된다. P 그리고 Q가 도출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P와 Q를 증명했을 때 그 증명들에서부터 P 그리고 Q라는 복합 명제의 증명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도입 규칙을 린에서는 end intro라고 부릅니다. intro는 introduction을 의미하고 이것은 도입이에요. 도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입 규칙이라는 얘기죠. 예를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제가 이맥스를 켜긴 했는데 이맥스에서 프로젝트를 미리 열지 않았네요. 음,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린 툴체인이 아마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 툴체인 업데이트 할게요. 오늘 린 툴체인 업데이트 해야 할거든요. 레이크 업데이트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린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한번 잘 되는지 볼게요. 이거 되는 동안 그러면 교재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을게요. 교재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적은 노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거 규칙 보면 P 그리고 Q에서 P가 도출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것은 연원의 첫 번째 구성 명제? 구성 명제라는 용어가 따로 있진 않은데 연원을 이루는 첫 번째 명제를 이 연원에서 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P도 참이고 Q도 참이면 P는 참이겠죠? 왜냐하면 P도 참이고 Q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명제를 도출하는 거니까 end left라고 부르고 이 제곱 규칙을 end lef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원에서 오른쪽 명제를 도출할 때는 end right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프로젝트가 의존하는 다른 린 패키지는 업데이트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매스리브라고 하는 린의 수학 라이브러리 캐시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캐시라고 하는 건 그 린 파일을 매스리브 안에 있는 린 파일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린 파일이 아니라 컴파일한 결과물? 저도 설명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류가 안 나와야 하는데 린을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괜찮죠?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선 연원의 도입 규칙이에요. 연원의 도입 규칙은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가.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nd intro example이라고 써볼게요. example PQ가 있는데 이것은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는 항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서 증명하고 싶은 명제는 뭐냐면 P 그리고 Q이죠.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래 정보창을 보시면 P 그리고 Q라는 증명 목표가 나와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근데 다시 보니까 우리에게 아무 지금 가정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P, Q를 암시적 인수로 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명제에 속하는 항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항이 뭐냐면 각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각 명제의 증명입니다. HP는 P의 증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HQ는 Q의 증명이에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위에 나와 있는 and int로 example이라고 하는 항은 함수라는 거를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교재 2장에서 이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함수예요. 근데 무슨 함수인지 설명드리면 명제 PQ를 암시적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인수를 추가로 받는데요. P의 증명을 우선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Q의 증명도 인수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냐면 P and Q라는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and int로 example이라고 하는 항은 함수이고 이 함수는 의존 함수예요. 의존 함수인 거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이 함수의 유형을 볼 때 인수의 값에 따라서 여기서 인수는 PQ를 얘기하기도 하고 PQ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거 보니까 HP랑 HQ는 쓸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그건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네, 오류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PQ라는 두 명제를 입력받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명제를 출력하는 거예요. 무슨 명제냐면 조건문이죠.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P가 참일 때 그리고 Q가 참일 때 P이고 Q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냐면
P와 Q가 모두 참여일 때 P 그리고 Q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이 함수가 의존 함수라는 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유형을 보았을 때, 이 함수의 유형을 보았을 때, 처음에 입력하는 두 인수 PQ의 값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유형 전체가 바뀌죠? 왜냐하면 뒤에 PQ라는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고, 예.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P 그리고 Q를 P와 Q의 증명에서부터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합명제 또는 합성명제 P 그리고 Q의 증명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HP랑 HQ라는 인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래 나와 있죠? HP는 명제 P의 증명이고 HQ는 명제 Q의 증명이에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명제가 린의 유형론에서는, 그리고 아마 웬만한 다른 유형론에서도 명제는 유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는 유형입니다. P, Q 명제죠? 이것들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 안에 증명이라는 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HP랑 P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P는 명제고요. HP는 명제가 아니에요. HP는 명제가 아니라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HQ는 명제가 아니고 명제의 증명이에요. 근데 어떤 명제의 증명이냐면 Q라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PQ가 속하는 유형은 각각 뭘까요? 위에 나와 있죠? PQ가 속하는 유형은 프롭이라는 유형 세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HP는 프롭이라는 유형 세개에 속하지 않죠? HP는 프롭이 아니라 P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P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HQ는 프롭에 속하지 않죠. 왜냐하면 프롭이 아니라 Q라는 유형에 속하니까. 따라서 HQ 또한 명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증명을 좀 써봐야겠죠?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도입 규칙. 그러니까 P 그리고 Q라는 연원을 증명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도입 규칙이 그건데 그것은 and intro라는 이름을 린에서는 가지고 있죠. 그럼 저 이름을 써야겠죠? and intro를 쓰시고 그 다음에 써야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and intro는 기본적으로 두 인수를 받는 거예요. 명시적 인수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암시적 인수도 있겠죠. and intro의 첫 번째 인수는 뭐냐면 명제 P에 속하는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명 목표가 P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제 P의 증명을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명제 Q의 증명이겠죠. 명제 Q의 증명도 입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각각의 증명이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러면 그걸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HP를 넣고 HQ를 넣으면 됩니다. 자, 됐나요? 됐죠? 자,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명제 P와 Q에 해당하는 예를 좀 들어보자면, 차불휘는 사람이다. 이게 명제 P가 나타내는 의미일 수 있고, 명제 Q는, 차불휘는 린을 다룰 줄 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연원 P 그리고 Q가 뭐냐면, 차불휘는 사람이고, 린을 다룰 줄 안다. 라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복합 명제죠. 합성 명제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차불휘가 사람이라는 증명 HP와 차불휘가 린을 다룰 줄 안다는 HQ 증명, 이 두 증명을 이용해서 연원을 도입하는 도입 규칙 and intro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제거 규칙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ntro의 정의를 한번 보고 싶은데,
end intro는 지금 구성자라고 나와 있어요. 구성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함수 또는 어떤 시기, 함수 이외의 어떤 시기,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구성자는 두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 간단하게 그냥 그런 유형에 속하는 항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것. 보통 그건 함수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nd intro는 지금 유형을 보니까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기호 모든이 나와 있죠. 모든이 나와 있지만 이 기호는 그냥 지금 미리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스포일러를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저거 그냥 의존 함수 유형입니다. 그래서 체크 명령어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pq가 암시적 인수이고 이것은 프롭이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며 우리는 p가 참이고 q도 참일 때 p 연원 q를 결론으로 내놓고 싶은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가 아니라 아래에 나와 있는 이 A를 상하 반전한 유니코드 기호는 일단 이게 모든이란 뜻인데 모든 무엇에 대하여 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기호는 결국 그냥 우리 눈에 저런 유니코드 기호로 나타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장에서 이미 배운 것과 같습니다. 뭐랑 같냐면 의존 함수형이랑 같아요. 이거 역시 커리 하워드 대응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고 이 얘기만 할게요. PQ라는 인수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인수는 명제여야 돼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P가 참이고 Q가 참일 때 P 그리고 Q가 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엄청 더워지고 있네요. end 인트로는 end 인트로 example이랑 같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암시적 인수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되네? 잠깐만요. 왼쪽에서는 제가 PQ라는 인수를 명시적으로 써줬는데 오른쪽에서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거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end 인트로 쓰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마치 오른쪽에만 두 가지 인수를 넣고 왼쪽에는 인수를 넣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식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이거 되려나? 이거도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nd int로 example이라고 하는 항의 유형을 썼을 때 지금 이 유형에서 암시적 인수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암시적 인수에 대한 표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 인수에 해당하는, 근데 명시적 인수라고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P랑 Q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랑 Q는 명시적 인수는 아니고 이거 정의역이거든요. 그래서 의존 함수 유형에서 그 암시적 인수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공역에 해당하는 유형도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말에 약간 부정확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정의역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다변수 함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다변수 함수는 정의역이 여러 개라고 얘기하는지 아닌지 제가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두 가지 인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두 인수의 유형이 각각 P랑 Q인 거예요. 그러니까 P, Q 자체가 명시적 인수는 아니고요. 명시적 인수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이제 얘기해야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AND 인트로라는 이 도입 규칙이랑 지금 제가 새로 증명한 정리 있죠. AND 인트로 이그젠플 이거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걸 제가 반사성으로 증명했고요. 반사성으로 증명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둘이 정의상 같구나. 정의상 같구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러면 제거 규칙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1은 2 빼기 1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이 H1이고 그 다음 H2는 뭐를 써볼까요? 0은 1보다 작거나 둘이 같다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로 근데 정리의 이름 한번 써야겠네요. 이번에는 그냥 EX라고만 쓸게요. 1이 2 빼기 1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두 가지 가정 H1과 H2를 이용해서 저걸 증명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설명 잘못했습니다. H1이랑 H2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처음부터 합쳤어야 했어요. 하나로 합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연원이라는 명제 연결사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H라는 가정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은 어떤 연원의 증명인데 그 연원은 일단 첫 번째 명제가 1은 2 빼기 1과 같다는 거고 두 번째 명제는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명제죠. 그러면 H라는 이 증명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1은 2 빼기 1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have라는 핵심어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have는 let이랑 비슷합니다. 지역 정의랑 비슷한데 have는 let과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어떤 명제의 증명항에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let 말고 have를 써요. 꼭 그런 건 아닌데 have는 보통 그럴 때 씁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상수를 하나 임시로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 상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 1, EQ, 2,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은 2 빼기 1과 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수 또한 증명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증명항이 입증하는 바는 뒤에 명제로서 제가 써야겠죠? 그것은 1은 2 빼기 1과 같다는 명제이고 이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H 두 가지 방법인데 and, left 쓰고 H라고 쓰시면 돼요. 왜 왼쪽 명제를 뽑아냈는지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h가 증명하는 연원 중에서 왼쪽에 있는 명제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명제는 어떻게 뽑아낼까요? G로 L이는 less than or equal to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1. 그러니까 무엇보다 작거나 같은 0, L이 그 다음에 1 쓰시고, 그러니까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이번에는 left를 right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의 이걸 맥락이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증명 목표 위에 두 가지 항이 있습니다. 다 증명이죠. 증명항인데 각각 1은 2 빼기 1과 같다는 등식, 그리고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에서 혹시 지금 제 손마디에 따닥하는 소리가 들어갔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거 중에서 1은 2 빼기 1과 같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항은 무엇일까요? 1 EQ 2 1일까요? 아니면 0 L이 1일까요? 앞에 거겠죠? 그래서 앞에 거를 써야 합니다. 됐죠? 사실 have라는 이 핵심어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썼을 때의 장점은 어떤 증명항의 이름을 그 증명식 대신에, 그러니까 증명항이 실제로 나타내는 바를 적는 대신에 그것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어떤 명제의 증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때로는 이게 단점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간단한 예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사용한 게 굳이 이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아래처럼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냐? 자, 다른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ave를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고 그냥 and, left 쓰시고 h라고 쓰시면 되겠죠. and, left, h는 위의 증명에서는 1 EQ 2 1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명 안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have라는 핵심어 아래에서 선언된 상수 이름은 이 정리의 증명 바깥에서는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and left라고 하는 제거 규칙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and left라는 이 함수에서, 이 규칙에서 h는 지금 어떤 연원의 증명이거든요. 연원의 증명이기 때문에 이거 연원의 증명. 근데 이 연원은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nd 그다음에 괄호를 아마 쳐야 할 것 같습니다. 1등호 2 빼기 1, 그 다음에 0 부등호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니코드 AND 기호는 그냥 대문자 A로 시작하는 AND로 바꿔도 됩니다. 단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함수가 아니라 유형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명제를 그 뒤에 써야 돼요. 유니코드 기호를 쓸 때에는, 즉 명제 연결사 기호를 쓸 때는 이 기호 왼쪽과 오른쪽에 명제를 각각 써야 했죠.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h라는 항의 유형에는 and라는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쓴 식을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hlef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냐면 and, left, h랑 같아요. hleft라고 쓰셔도 괜찮고 and, left, h라고 쓰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명제 연결사를 한 번에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설명하면 연결사 하나씩만 설명하게 되네요. and right 얘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증명하려는 게 왼쪽 명제가 아니라 오른쪽 명제가 되어야 하겠죠?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리고 ex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정리 이름을 and right라고 쓰면은 이름이 겹치니까 right 붙임표 ex라고 썼어요. right 쓰고 그다음에 and right라고 써도 되고.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맥락을 한번 볼까요? h라는 가정은 1은 2 빼기 1과 같고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연원의 증명입니다. 그런 연원의 증명인데 이 증명을 가지고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명제의 증명을 만들라는 게 우리 목표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h right죠. 오른쪽에 있는 명제를 뽑아낸 겁니다. 지금 and left right의 유형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이거로 마무리 할게요. and left 그다음에 and right. 자, 첫 번째 볼까요? 그냥 둘 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and left는 지금 정리로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and left의 유형이 뭔지만 봐주세요. 여기 이 모든 기호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편 양화사라고도 해요. 보편 양화사. 근데 여기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 명령어 대신에 확인 명령어를 써볼게요. 의존 함수형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and left와 and right라는 두 가지 제거 규칙의 유형은 모두 의존 함수형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밝히고 싶은 바는 P 그리고 Q일 때 P가 참이라는 거. 그 다음에 Q. 자, 됐죠? 그래서 and left의 유형은 뭐냐면 P, Q라는 두 가지 명제를 암시적 인수로서 받아서 암시적 인수로 받는다는 얘기는 즉 린이 알아서 이걸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렇고 P 그리고 Q일 때 P가 참이라는 거고 P 그리고 Q일 때 Q가 참이라는 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P와 Q가 모두 참이면 P 참이겠죠. 그 다음에 P와 Q가 모두 참이면 Q도 참이겠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연원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선언의 도입 규칙, 제거 규칙, 함의는 근데 이미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장에서 이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규칙이 있고 예. 그래서 나머지도 이어서 설명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멘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3장까지는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3장 내용을 일단 해설 다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해설을 다 하려고 노력할게요. 예.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